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집값은 오른다고 하는데 더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하소연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집값 거품으로 가뜩이나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대출 중단과 금리 인상이 매수를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나홀로 아파트나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는 신고가를 찍고도 한참 아래 가격에 내놓지만 팔리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급감은 대세 하락의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말합니다. 매수자가 완전히 씨가 마른 까닭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아파트 미치겠습니다. 급금 매도 안 팔려요. 자, 요즘 이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서 아파트를 지금 조망하고 있네요. 어디가 싼가 하고요. 이제는 잡아야 할 아파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주택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꽁꽁 집값 하락 시그널일까? 이런 기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거래량 급감. 자, 아파트 거래량이 보니까 5월달 4,700, 6월달 3,937, 7월달 4,362. 점점 어때요? 뭐 이렇게 겨우 보통 1만 건 넘어야 돼요. 1만에서 2만이 정상이라고 해요. 서울 거래량이. 그런데 이거 몇천 건에서 놀고 있으니? 자, 그런데 8월 달에 857건. 아직 말일이 안 됐으니까 말일까지 신고까지 예상을 하면 2,000건. 대략 반토막 난다는 뜻이에요. 거래량이 지금 이거 유지하는 것도 기적인 거거든요. 지금 너무나 거래량이 없어요. 2,000건이 말이 됩니까? 자, 전월세도 마찬가지예요. 6월 달에 13,000건, 그 다음에 7월 달에 11,000건, 8월 달에는 7,000건. 10,000건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월세까지도 거래가 적네요. 자, 주택 거래량 보자고요. 서울 1월에서 7월 45,000에서 6만 건이었던 게 지금 8월 달 4,500건에서 6,000건이었던 게 8월 달 1,000건대로 확 줄었어요. 말일까지 예상해도 3,000건, 즉 반토막이네요. 전월세도 줄었네요. 자, 전월세 1월에서 7월 8,800건이었던 게 8월 3,827건, 이것도 줄었죠. 자, 주택 거래량도 줄고 전월세도 줄고, 즉 아파트 주택 할 것 없이 지금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래가 급격하게 줄었을까? 매수자 급감, 가격 급등 해가지고 매입을 포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포기하고, 돈이 없으면 무리해서 잡을 수가 없고, 잡고 싶어도 대출 금지가 있고. 여기 보세요. 특히나 이제 더군다나 매물도 많지는 않아요. 다주택자들 매물 잠김 현상이 심각하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 거래량도 축소됐고요. 여름 휴가철이라는 비수기, 또는 코로나, 이런 여파, 그리고 대출이 중단되고 금리 인상, 이걸로 인해서 매수 수요가 감소된 것도 큽니다. 특히 9월 달에는 더 문제가 될 거예요. 왜? 이 대출 중단, 금리 인상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거래량은 집값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 시그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올해만 놓고 본다면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매매 임대 이런 것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지금 급등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거래가 장기적으로 감소되면 지금처럼 거품이 좀 오르는 듯 하다가 폭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래 급감은 폭락의 시그널이다. 자,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 3단계, 사실상 거의 유력한 공식으로 보여져요. 자, 올해 2021년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중단, 이게 이제 구체화되게 되면, 아직은 상승폭이 지금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방은 꺾였고요. 자, 이게 이제 서서히 내려가면서 상승폭이 축소될 거예요. 즉 대세 하락의 시작점. 상승은 하지만 상승폭이 축소된다. 그리고 2022년에는 새 정부 출범, 대선 지나고 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마 집값 거품이 심하게 되면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줘요.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데,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는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부동산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다. 2026년 물량 폭탄이 터지고, 자,
지금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제 물량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거예요. 특히 다주택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분양도 여러분들 거의 200만 가구, 거의 3기 신도시 추가 신도시 택지지구가 약 35군데 정도 예상해요. 엄청나죠. 2기보다 많습니다. 인구는 줄지 않았는데 그렇게 늘어났어요. 집값, 그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하락장 수도권과 지방 집값 강남과 세종에 달렸다. 무슨 말이냐? 상승이든 하락이든 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지방에서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딱 지방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하락장에 수도권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강남입니다. 강남. 물론 전국 단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강남이겠죠. 자, 먼저 하락장 보면 지방 패턴이 이제 2021년, 2022년 아마 이 흐름을 볼 거예요. 이미 세종시는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대전, 청주, 충청권 이쪽으로 확대될 겁니다. 현재 대전은 거의 세종시를 따라가고 있고요. 청주나 이런 데는 대전 올라갈 때 별로 안 올랐었거든요. 뒤늦게 지금 찍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는 지금 상당히 상승세가 꺾였어요. 부산은 뭐 뜨겁진 않지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종시가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대전 충청권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구 거의 동시에 결국은 중수도시 포함해서 영호남 전체 또는 충청도 이렇게 해서 지방이 하락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상태는 세종만 하락했고 하락폭이 확대된다라고 나왔죠. 이번에는 수도권 강남이 떨어지면 뭐 그 다음에 강남이 지금은 상승폭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니까 상승폭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강남이 떨어지는 것은 3개월도 채 안 걸려요. 그냥 추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야 돼요. 자, 강남이 추락하면 서울 신도시 곧바로 추락합니다. 그 다음에 추락하는 게 경기도 중심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외곽 지역과 인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뜨거운 게 경기도 외곽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서울 신도시고요. 강남이 제일 약해요. 이 순서로 지금 뜨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이 하락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특급 전망 한번 별표를 칠게요. 자, 부동산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전망할 수가 없어요. 자, 1년 평가하고 2, 5년 평가가 있는데 1년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5년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뭐 지금 집 사가지고 1년 뛰면 뭐 하겠어요. 비과세도 아닌데. 다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도 중요하죠. 잘 팔아야죠. 미리 던졌는데 1억이 뛰고 2억이 뛰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기 보유를 하든 아니면 단타를 치든 세금 문제가 워낙 세니까 비과세까지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2년 보유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보다는 2년에서 5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자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금 정책이 강력하지는 아직 못하죠. 상승. 자, 부동산 매매 심리 아직은 파는 사람이 좀 우위에 있어요. 상승. 자, 부동산 거래량 확 줄었죠. 자, 하락이 좀 높고 기준금리 변화 이제 인상 쪽이니까 하락. 그리고 공급 물량, 입주 물량 아직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승 쪽으로 좀 무게중심. 다주택 매물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승. 코로나 확산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되면 집값도 상승한다 공식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의 적정도 거품이 너무 심합니다. 하락 쪽. 그 다음에 돈 유동성 자금 아직은 수거했다고 할 수 없어요. 당분간은 유동성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토지보상금이랑 상승. 개발 관련 지수 여기저기 들쑤시고 있죠. 개발이 많아요. 지금 뭐 GTX다, 뭐 전철 신도시다 해가지고 상승. 종합적으로는 자, 1년까지 놓고 보면 상승이 좀 더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함정들이 있어요. 지금 대출 중단, 금리 인상, 정부의 정책. 자, 그런데 2년에서 5년은 거의 뭐 하락이 거의 이렇게 하락이 아니라 폭락으로 갈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이거 새 정부 누가 되든지 하락 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안 가게 되면 금융위기 터져요. 자, 부동산 매매 심리 하락, 심리 꺾이겠죠. 부동산 거래량 하락. 당연히 거래량 계속 줄고 있는데 올라갈 리도 없고 기준금리 이제 올라가니까 하락. 공급 물량, 입주 물량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3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하락. 다주택 매물 이거 쏟아집니다. 하락. 거의 천만 여러분들 가구라고 했어요. 다주택하고 공급 매물이. 코로나 확산 여부 올해보다는 좀 줄지 않을까요?
하락. 자, 부동산 가격 적정도 지나치게 비싸니까 역시 하락. 유동성 자금, 돈은 계속 당분간은 늘어날 것 같아요. 상승. 개발 관련 지수, 폭락장이라도 개발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상승. 겨우 2개 빼고 나머지 8개가 하락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자,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아주 친절하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5년까지. 자, 무주택자 보세요. 일단 가점이 제 생각인데 50점 정도 넘으면 청약에 올인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본금이 많다 그러면 50점 정도라면 뭐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60점 넘어가는데 집을 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커트라인이 68점 수도권 기준으로 이렇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몇 달만 떨어져도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또는 특공 자격이 된다 그럼 좀 더 유리하죠. 자, 청약에 올인할 사람들은 가점이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높거나 또는 가점이 낮아도 릴레이식으로 청약하는 게 1순위고, 자, 3기 신도시 2, 3년 후에 당첨 가능성 높아요. 왜냐면 만약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한 서너 개 되는 신도시 택지지구 지금은 가점이 68점으로 상당히 센데 다 떨어지는데 100대 1 막 이러잖아요. 집값 1년에서 2년만 빠지면 이거 미분양 납니다. 미분양. 또는 입지가 좋은 곳들은 분양권 피 주고 뭐 옛날에 뭐 5천만 원 이렇게 주고 샀죠. 지금은 당첨되는 순간 뭐 6억 번에 10억 번에 그러는데 이때는 집값이 기존 집값이 떨어지니까 피 줘봤자 5천만 원 1억이고 안 줄 수도 있고 미분양 날 수도 있고, 미분양 나는 것도 많습니다. 2기 신도시 택지지구 미분양이 약 40%였어요. 삼송, 별내, 뭐 동탄 일부 지역 다 미분양의 무덤이었어요.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 맞게 매입을 하라. 이게 가점이 너무 낮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 영끌이 아닌 사람은 자본금으로 내 집 마련해도 뭐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내 집 마련하라 해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70% 비싼 것들은 좀 늦은 것 같아요. 1년 더 뛴다고 하더라도 싼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요즘 싼 게 뭐가 있냐 그러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세대수만 받침이 된다면, 돈 있고 영끌 아니라면 판단을 하시라고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무주택자는 청약 우선에 저평가, 중저가만 판단을 해봐라. 자, 1주택자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보유하세요. 웬만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끝까지 보유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락장 접어들면 폭락하니까 뭐 팔아야 돈인 거 아닙니까? 5억 올랐으면 뭐예요? 팔아야 돈이지. 결국 하락장 맞게 되면 다 떨어지는데. 자, 황금성이 있으면서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유해도 됩니다. 근데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 목적인 경우는 좀 더 올라가다가 이제 타이밍 놓지 않아요. 지금 오늘 제목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험하다고 서서히. 자, 갈아타기. 만약에 세대수가 뭐 형편없고 잘 안 팔린다, 거래량을 봤더니 또 아파트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던지는 게 맞아요. 지금 던지고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거나 또는 이제 불안하면 좀 황금성 있는 걸로 갈아탔어요. 비싼 걸로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평수를 줄여서라도 폭락장 바닥에 좋은 거 갈아타기. 뭔 말이냐면 지금 갈아탄 다음에 나중에 하락장에 또 갈아타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락장이 안 팔려, 황금성이 없는 것은. 그래서 놓친단 말이에요. 놓치지 않도록 미리 갈아타라 이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계속 부유와 부분 매도가 있는데, 임대주택 사업자라든가 양도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좀 더 끌고 가도 돼요. 자, 상승장 보유하다가 대신에 끝까지 끌고 가면은 파산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막 10억짜리 아파트 막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5억, 6억으로 떨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다주택자라면 폭락장의 손실이, 그 손실 보는 폭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더 커요. 기본 40%, 50%막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부분 매도. 양도 차익이 적은데 왜 끌고 갑니까? 던지는 것도 생각하세요. 특히 아파트 아닌 것들 또는 덜 올라간 것들 위주부터 정리해야 나중에 현금을 갖고 있어야 언젠가 똘똘한 놈을 잡죠. 다만 중과세가 너무 세. 그럼 팔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중과세 세인데 어떻게 팝니까, 다주택자들이? 자, 5억 벌면 4억을 세금을 내는데, 자, 중과세 사라지면은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일반과세 아까워가지고 갖고 가지 말고 그것도 파세요. 이제 가계부채, 국고채 스프레드 보시면은, 아유,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1700 얼마에 60조라고 했는데 이번에 1805조 9천억, 사실상 1900조예요.
미치지 않았나요? 불과 1700 한 게 엊그제 것 같은데. 그리고 보세요. 5.1, 6.9, 8.0, 9.5, 10.3까지 증가했어요. 이러니 은행권이 대출 중단하죠. 잘못하면 금융 불안, 돈 못 받게 생겼거든요. 여보세요. 영끌, 빚투, 생활고 이 3박자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2절 매파, 외통수 봉차가 나. 뭔 말이냐면, 자, 스프레드가 이렇게까지 지금 증가했어요. 기준금리. 그러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미국보다 먼저 인상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좀 늦었어요. 8월 달에 해도 늦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꾸 연기시켰는데, 자, 이제 버블 7 중대형 얼마나 빠졌는지 보세요. 자, 거의 12억 가까이 됐던 게 8억대로 급출하겠죠? 이건 평균치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평균 많이 빠진 것들은 훨씬 많이 빠졌겠죠. 일단 비싼 게 많이 빠집니다. 버블 7의 대표적인 게 분당이잖아요. 제일 비싼 곳이 거기잖아요. 자, 근데 분당이 얼마까지 빠진 줄 아세요? 자, 지금 40평대 이상 한 13, 14억 했던 게 중간이 14억 하면은 7억이네요. 7억 아닙니다. 6억까지 빠졌고 일부는 5억까지 빠졌어요. 거의 60, 70%. 저기 강남권도 그래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자, 이번에 강남권도 보세요. 13억대가 지금 9억으로 빠졌다고 12년에 나왔는데 뭐 13년까지 더 빠졌으니까 한 8억대까지 빠졌겠네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상승장에는 여기 위에 매물이 있어요. 근데 하락장에는 1층 밑으로 있어요.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돼. 8억 5천에 거래가 됐다면 실제로 하한가 1층은 한 7억이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7억 밑으로 빠진다고요. 그래서 6억 5천 7억에 거래가 돼요. 훨씬 싸게. 얘도 마찬가지야. 뭐 9억 4천이면 매물은 8억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장에 그냥 주워 담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다주택 매물 잠김, 양도세 폭탄 이거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해야 돼요. 보면은 자,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 기본세율이 약 40%야. 40에 10%. 이게 20%로 늘어났죠, 이번에. 그래서 60% 세금을 내고 3주택자는 40에 30, 70% 세금을 내요. 물론 이제 장기 특별공제 좀 줄어들기도 하고 하지만 어차피 이건 양도세인데 양도세 플러스 처음에 살 때 낸 세금, 취득세 그리고 뭐 복비 이것저것 따지면요 사실상 70% 날라가고 여기는 80% 날라가요. 지나치게 세금이 세지 않나요? 1억을 벌었다면 7천만 원 세금, 8천만 원 세금이야. 2억 벌었다면 1억 4천, 1억 6천 세금인데 누가 팔겠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이런 법이 지금 존재해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보유세하고 종부세는 형편없어요. 지금 보면은 2주택자들은 보세요. 자, 제일 현실적인 거 6억에서 50억까지만 볼게. 1.0, 1.4%. 세금도 아니죠. 여기 보세요. 3주택자. 자, 2.2, 3.6. 이게 세금입니까? 이거에 보세요. 물론 얘는 매년 내고 얘는 그냥 팔 때만 내는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 그냥 버티는 거야. 이 종부세가 형편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크니까 못 팔고. 첫 번째는 얘를 줄이고 이대로 유지하면은 매물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얘 이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얘도 2%가 아닌 20% 때려버려야죠. 30% 때리던가. 제 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야 팝니다. 그래야 팔아요. 자, 하반기 집값 상승 소비자 심리지수 보시면 계속 여기 꼭지에 있네요. 자, 꼭지에 있고 다행히 이번 주에 수도권이 조금 내려갔다라는 소식인데 자, 이제 근데 이 상태에서도 거래가 없다 보니까 팔리지는 않고 있어요. 자, 이번에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가 증가함으로써 2주 연속 지금 내려갔어요. 집값은 정체. 자, 심리지수 내려갔다. 전국 매도와 매수 심리지수 약간은 지금 매도자 우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어디가 많이 뛰느냐? 충청도, 제주도,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이 5군데. 충청도, 제주도, 인천, 경기도 여기가 아직도 불장입니다. 나머지 지방은 별로 그렇게 광역시하고 지방은 이미 한풀 꺾였어요. 자, 이제 집에다가 족쇄를 채워놨네요. 모두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나 주식은 팔아야 이익을 남겼다고 할 수 있으며 팔기 전까지는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무주택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4억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10억으로 오른 상황인데 6억까지 추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감사합니다.